전기로는 총 6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챕터당 4문제 나온다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정전기와 콘덴서. 그래서 정전기라는 것은 이 정자가 고요할 정자를 써가지고요. 멈추어 있는 전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움직이는 전기, 즉 전류를 배울 건데요. 그래서 움직이는 전기를 처음부터 배울 수는 없어서 일단 멈춰 있는 전기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전기. 당연히 움직이는 전기가 변화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멈춰 있는 거 다음에 움직이는 거. 우리가 보통 정전기의 반대 개념으로 동전기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전류라고 하면 되겠죠. 전류. 그래서 움직이는 전기는 직류하고 교류 이렇게 나눠질 거죠. 이렇게 나눠질 거고. 그래서 움직이는 전기의 첫 번째 직류 파트가 자기의 성질. 이쪽이 첫 번째 직류 파트고요. 뒤에 가면은 이제 사정의 전자계해서 전기 자기 그러면서 싹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기하고 자기하고 두 개 다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전화가 멈춰 있을 때, 뭐 양전기든 음전기든 멈춰 있을 때를 배운 다음에 얘가 이제 움직이는 것을 이거 자기 움직이면 이제 자계를 띄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전계를 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사장의 전계 자계 해서 전자계 사장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로 들어가서 직류회로 1장의 직류회로 그 다음에 5장의 교류회로 직류교류를 회로 관점에서 배운다 라고 보시고 마지막 6장은 응용편으로 전기가 하는 작용이 어떤 작용이 있느냐 그래서 열작용, 화학작용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배터리 6장에서 배터리 살짝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30페이지 정전기와 콘덴서 그래서 전기의 본질을 배우겠다. 그래서 자,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라고 아직도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 혹은 뭐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거고요. 원자는 보통 구성되어 있기를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 일단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 전자 개수가 모두 같아서 이 상태를 우리가 중성 상태다. 오셨네. 그래서 중성 상태라고 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전자를 잃을 수도 있고 혹은 전자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균형이 깨지면 얘를 우리가 바로 그때 원자라 부르지 않고 얘를 우리가 전하라 부른다. 이때 플러스가 많으면 양전하 혹은 양전기, 마이너스가 많으면 음전하, 음전기라고 배울 거고요. 혹시 뭐 미리 하신 분 중에서 뭐 이온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온 파트는 뒤에 6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온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뭐 결합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좀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는 전자가 부족하죠. 전자가 부족하니까 안정적으로 되려면 전자를 얻으려고 다양한 활동을 할 거고요. 음전기 같은 경우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를 밖으로 보내려고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두 개의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가깝게 있다. 그럼 서로 부족하고 남는 게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으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고받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극성, 즉 플러스끼리 같이 있다, 혹은 뭐 마이너스끼리 같이 있다. 그러면 두 전하는 만나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교환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밀어버린다. 청력이 존재한다. 즉 원자에서 전자를 잃고 얻음으로써 전하가 돼가지고 밀고 당기는, 즉 전기력이라는 걸 작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야기는 그러면서 이런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원자 구성. 그래서 중성자하고 양성자를 합쳐서 원자 핵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사실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나 싶은데, 즉 양성자. 양자라고 할 수도 있고 양성자. 그래서 이거 질량도 굳이 이런 질량을 왜 외우라는지는 모르겠지만 별 의미가 없는데 핵심사항은 그래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숫자 똑같고 질량 똑같고 전자는 얘네들에 비해서 대략 2000배 가볍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쪽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계산기 준비하셨죠? 그러면 계산기 없으신 분들 혹시 없으면 준비해야 돼요. 아니 지금 가지고 와요. 사무실 가서 사가 집에 있나요 혹시 계산기가?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야? 계산기가 혹시 계산기 사용법 유인물 아직도 안 받으신 분 혼자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한번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기를 이게 공학용 계산기라고 해서 쓰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계산기 없으신 분들 아니면 계산기 지금 쓰던 거 있어가지고 드리려고 빌려드리려고 이거 쓰시고
계산. 자, 그래서 계산기 한번 눌러보는데, 여러분 케이스 한번 보시게요. 껍질을 보시면 껍질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크게 세 부분으로.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간단한 사용법. 혹시 하시다가 기억 안 나시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 뭐 대략적인 사용법들은 나와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가 과학상수라고 해서 빛의 속도라든가 뭐 앞으로 배우게 될 유전율, 투자율 등등의 숫자를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사용법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이쪽에 사용법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용법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Shift 누르고 7번 누르고 원하는 번호 눌러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양성자 질량 해서 01번, 중성자 질량, 전자 질량 뭐 해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양성자, 중성자, 전자 질량 한 번씩 눌러 보시게요. 쓸 수 있는 거네. 껍질 봐봐. 이거 똑같나? 여기 보고 누르면 돼요. 똑같이. Shift 컨버전스 누르라고 그래.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사용법이 Shift 아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는 초기화 시키는 거고. 컨스턴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컨버전스고 CONST. 잘 찾아봐요. 어디 있을 거예요. 본인이 찾아야 돼. 눌러야 돼. 아니면 일상으로 외워야 되니까. 그럼 좀 틀리죠? 좀 틀린 거라서 그냥 좀 그러네. 아마 여기 오토믹으로 가면 오토믹 좀 달라요. 쓴 거랑 1번 누르면 되네. 누르는 대로 누르시면 돼요. 왜 안 누르세요? 아니 모델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어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안 누르셨어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질량에 다 한번 눌러보세요. 예? 원위치요?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시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냥 모음표 눌러도 되고 그냥 일반 계산하고 똑같아요. 네. 관계없어요. 끝자리라서 반원리 마사에 따라 틀린 거니까. 뒤에 끝자리는 뒤에 뭐 1.673 뭐 이렇게 나오셨다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이 숫자가 그냥 올림이냐 반올림이냐 그 차이 뿐이죠. 그래서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0,000원이나 9,999원이나 어감만 틀리지 똑같다라는 거. 똑같진 않죠. 이제 9,999원하고 9,998원은 똑같은데 10,000원은 느낌이 확 다르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이제 전자하고 양성자 질량 차이가 몇 배냐 이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양성자가 전자보다 몇 배가 더 무겁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양성자가 01번,
전자가 03번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굳이 1836 뭐 이런 거 안 외워도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이걸 누르니까 어떻게 누르느냐? 그냥 이대로 똑같이 누르시면 돼요. 여기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이거 방금 다 눌러 보셨을 거니까. 어차피 계산기 막 누르세요. 고장 안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해주면 1836이라고 뭐 뜰 거예요. 아니 기호를 넣어야죠. 여기 MP하고 M이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면 정상으로 튼 거죠? 예. 1836. 예. 아니 여기 이들을 보고 누르시라고. 아까 껍질 보낼 때 껍질 봐했어야 되는데. 여기 번호가 있어서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이번호랑 똑같아요. 지금 써놓은 1, 2, 3번 똑같아요. 01번이라고 눌러보세요. 네, 아니 지금 누르셨어요. Shift. 다시 하겠네. 다시 한번 Shift 누르고 여기 적기자 7번 누르시고 01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대로 나누기 해봐서 나누기 하시고 Shift 7번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전자질량으로 1번 나누기 2번 해도 안 되고 03번 이거 눈 하시면 1840이라고 해보시고 자,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일단 아직 거기 안 하고 있죠? 네, 일단 1840배 정도 그거 구한 다음에 반올림에서 1840이 되는 거죠? 그렇지, 반올림에서 1836이나 3840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네. 선택지에서는 자, 이거는 자, 잠깐만요. 여기는 현재 보면은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0.1 이런 0.1하고 0.2 당연히 틀리겠지만 이건 수학이 아니라 공학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류계 전압계 읽을 때 뒤에 바늘이 막 움직입니다. 그럴 때 뭐 200V나 바늘이 이제 디지털이 222V나 그냥 똑같이 220을 읽어요. 그래서 별로 뒤에 반올림 했냐 안 했냐는 아주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도우셔서 같이 한번 물어보시고 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옵션이 1840이 1840 1.836으로 나오는데 1점 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픽스에서 조정하셔야죠. 픽스하고 사이언스에서. 지금 누르란 대로 안 눌러졌는데 나누기를 했어야죠. 여기서. 좀 이걸 왜 눌러요 근데? 이거 누르는 게 아니라니까. 딱 지워버리시고 저기 적힌 대로 여기 이대로 아직 눌러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화면창에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표시되게끔. 짧게 표시되게끔. 지금 숫자가 아니라 글자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조금 숫자예요 그냥. 숫자 대신에 쓰는 거니까. Shift 7번 01 나누기 Shift 7번 03 됐잖아요. 그대로 눈 누르시면 돼요. 눈 1836 1836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넘겨야지. 찾았어요? 맞네. 1836. 네. 1836. 아, 진짜 눌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게 뭐냐? 이거 01번, 02번, 03번을 외우시면 되겠다. 참고로 시험장 가실 때는 껍질은 껍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껍질은 책 가방에 넣으라고 그래요. 계산기만 쓸 수가 있어요. 다 알죠, 그 사람들도 껍질에 뭐 있는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실 01 외울 것도 별로 없어요. 숫자 몇 개만 외우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그러면 이제 계속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화가 일단 몇 개 있느냐, 뭐 이게 따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계란 한 알, 한 판, 뭐 이런 것처럼 단위를 붙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는 우리가 영어로 Q라고 쓰고, 단위는 어디 있을 건데? 여기 있죠. 네. 단위는 쿨럼이다라고 쿨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왕을 얘기하는 거고, 어차피 기본 기초 과학들은 거의 영국과 프랑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쿨럼이라는 사람 보면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왕은 여왕도 있고, 남왕? 아니다. 남자 왕은 그냥 왕이라고 그러죠. 여자 왕만 여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왕을 퀸이라고. 아니면 이제 가수 중에 그리고 퀸도 있고. 그래서 전화를 Q, 단위는 쿨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성자 한 개에 양성자 마이너스 하나가 있겠죠. 전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계란도 마찬가지로 계란 한 개에 한 알이지만 살 때는 어떻게 사요? 한 판 뭐 이렇게 사겠죠. 그런 것처럼 사실 손톱에 이 손톱 조그마한 이렇게 길이가 세로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전자 한 개, 두 개 쓸 건데, 이만한 길이에 원자가 몇 개 들어가느냐? 3억 개인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양전하나 음전하를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가 되게 까칠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아요. 계란판 모으듯이. 그래서 몇 개를 할 거냐면, 보통 1쿨롬이라고 하면, 혹은 전자가 몇 개 모인 거냐, 혹은 플러스가 몇 개 모인 거냐, 바로 즉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이만큼 모인 것을 1쿨롬이다라고 정합니다. 계란 한 판처럼. 그럼 쪼고를 숫자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 숫자로. 얘는 1836 이렇게 읽는 것처럼 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죠. 공이 18개가 있는데, 그래서 공이 18개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해. 예,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가 6해 2경 4천조. 예. 6해 2경 4천개, 6해 2경 4천조 개를 모아서 1쿨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외울 거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워도 되니까. 그냥 한 번에 들으면 외워지실 거예요. 매년 6월 25일은 6.25죠. 그렇죠. 6.25 전쟁은 동국 성잔의 비극이라 하고, 그래서 개 같은 날이고, 그래서 6.25, 18 이렇게 6.24나 6.25나 차이 없어요. 예. 여기서 뭐 6회가 버티고 있는데 뭐 4천조 있어봐요. 뭐 4천조나 5천조나.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건 외우기 쉬워서 그렇게 한다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량이라는 거. 물론 23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이 전자 한 개가 몇 쿨럼이자라는 거 하는 것이 전기 소량 거꾸로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1쿨럼이면 전자나 플러스나 마이너스 개수가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거꾸로, 그러면 뭐 전자 한 개면 몇 쿨럼이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요거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한 개든 마이너스 한 개든 얘는 우리가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Shift 7번, 23번을 역시 또 눌러볼게요. 얘는 우리가 전기 소량이랍니다. 전기량, 즉 전자 혹은 플러스 하나가 가지는 전기량, 마이너스 하나가 가지는 전기량 나오죠? 1.602, 10의 19승. 예.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나오는 것은 양성자 얘기했을 때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전자일 때.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역수를 채보면, 즉 역수가 이거 계산기 혹시 이거 방향키 쪽에서 이거 있죠? 역수를 채버리면 6회 2경 4천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역수는 방향키 옆에 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얘 눌러주시면 아니 이거 이 표시 누르시라고. X에 마이너스 이라고 적힌 거 누르시면 예. 뭘 잘못 누르셨다. 예, 23번 누르셔야 돼요. 23번. 23번 누르신 다음에 역수 취하시면 예. 역배분하고 역배분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예. 봐주세요. 역배분하고 봐주세요. 23번. 예, 여기 23번. 어차피 여기 23번. 23번. 예, 23번. 예. 1.16? 아니요, 뭐 723이 들어와 있어요? 7번.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죠. 이 숫자가 나와서 는 누르시면 돼요. 역수 취해 보시고. 역수. 이거. 이게 방향키거든요. 예, 옆에 요거. 는 누르셔야죠. 는. 나오죠? 네. 그 다음 누가 유니버셜로 한번 들어가봐요. 유니버셜이 아니네. 다시 빠져나갔다가 오토믹으로 가야 되네. 오토믹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다. 오토믹이 아니네. 오토믹이 아니라 두 번째로 가야 되네. 다시 한번. 일렉트로매그네틱 옐로가 3번에 있네. 계산이 달라서 또. 이거 누르고 는 하면 돼요. 역수.
x의 마이너스 1승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 또 여기 있네. 지금 여기 아닌데? 지금 나오죠? 이거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계산기 눌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즉 전기가 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기라는 것은 혹은 전하가 뭐냐, 즉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더, 뭐 하나 이상이죠. 전자가 더 붙거나 빠져나가거나 그걸 우리가 그걸 우리가 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은 전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극성이면 밀고 다른 극성이면 즉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당기고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면 민다. 그래서 즉 전하 혹은 전기가 작용하는 힘에서 그래서 전기력이다. 즉 밀고 당기는 이 전기력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부차적인 것들이 뭐 질량차가 얼마냐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얼마냐 우리가 이걸 전기 소량 뭐 그러면서 이제 외우시는 게 01, 02, 03 그럼 얘가 01이 양성자 질량 02가 중성자 질량 03이 전자 질량 23번이 전기 소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숫자 외우는 것은 1, 2, 3만 외우시면 1, 2, 3, 23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페이지에서는 핵심은 그거예요. 이 핵심은 이거 전기가 뭐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기를 배우시니까 최소한 아들, 손자, 며느리 전기를 배우신다는데 전기가 뭐라고 하면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이놈 시키야 전기가 전기지 하면서 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우리 남편 전기 배웠는데 제대로 하네. 물어본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겠습니까? 궁금하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이거 사실은 온라인 하면 사실 이런 문제는 뭐 개수 물어보는 것은 다 틀리다고 되는 문제죠. 좀 짜실짜실하기 때문에. 근데 뭐 쉽게 뭐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핵심은 여기 이거죠. 4번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4번이 핵심이죠. 즉 전하가 전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전하를 배우는 거다. 그리고 전하가 전기다라고 했으니까 전기를 배우는 것은 뭘 배우는 거예요? 전기를 배우는 거다. 말 같은 이상한 소리죠. 전기가 전기지 뭐야. 이게 사실 정답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원자를 배웠고요. 원자를 배웠는데 이제 여기서 즉 사실은 이제 거의 움직이면 전자겠죠. 전자가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포인트가 될 건데 자, 그 중에서 전자의 입출입이 자유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전자가 잘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하는 원자들, 그런 애들 우리가 부도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부도체란 말보다 밑에 있는 절연체, 유전체 이런 표현으로 이제 부를 거예요. 같은 건데 기능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절연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전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먼저 첫 번째 도체부터. 제일 짜잘한 건데 마찬가지로 도체, 특히 이제 도체에 있는 전자를, 어차피 전자는 전자일 뿐인데 도체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도체에 있는 전자, 그다음에 절연체나 유전체에 있는 전자 다 전자예요. 똑같은데 굳이 또 분류를 해줍니다. 자유전자니 부자유전자니. 그래서 부자유전자라기보다는 이제 꼭 잡혀 있으니까. 부도체 같은 경우는, 절연체 같은 경우는 전자가 입출을 못 한다는 거죠. 꽉 잡혀 있으니까 구속전자 뭐 혹은 속박전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자유전자하고 좀 반대 개념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유롭냐? 쉽게 말해서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절연체나 유전체는 나중에 다시 세부적으로 배울 거예요. 근데 크게 절연체라고 하면, 절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설비 시간에 배웠었죠. 절연이 뭐죠? 절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랑 안 통하게 하는 거예요? 전자. 대지하고. 대지. 땅하고. 우리가 절연한다고 했을 때는 땅하고 설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즉 땅으로 안 흘러가게 막는 거. 그걸 우리가 절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전하가 못 흐르게 막는 것. 막는 개념을 쓸 때는 절연이다. 여기서는 더 넓은 의미로 쓰죠.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즉 전하의 흐름, 즉 전하가 딴 데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절연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두 전선이 있다. 두 전선끼리 서로 전자가 왔다 갔다 되면 이거 사고죠. 그래서 절연물로 해서 못 넘어가게 피복 씌워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개념이긴 한데 이제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유전이란 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니까 여기 유전. 여기 절연은 끊을 절자에 인연연자, 인연을 끊겠다라는 의미고, 여기 이제 유전이라는 것은 이거 이자 볼 때마다 참 느낌이 드는 건데요. 이 유혹할 유자, 유혹한다는 게 뭐예요? 한자 풀이하면 말로 죽이는 거죠. 돈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죽이는 게 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백날 써봐야 소용없어요. 말로 꼬셔야지. 그래서 뭐 하냐면 이제 전화를 유혹한다는 거죠. 전화를 유혹해서 못하겠어. 즉 전자를 유혹해서 잡아 가두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 가두면 어떻게 돼요? 전기 못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즉 얼마나 많이 잡을 것이냐 이런 개념을 봤을 때는 유전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걸로 도체도 아니고 절연체도 아니고 그 애매한 사항이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반은 도체다, 그럼 반은 절연체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똑같은 말이구나.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요. 딱 그거 말하는 거고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하이닉스 재고가 보통 일반적으로 반도체 재고는 15일 재고가 보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5주인가? 삼성전자가 40주치 재고가 쌓여있답니다. 중국 수출거리 막혀가지고.
근데 반도체 가격은 왜 안 떨어진가 몰라요? 컴퓨터 하나 사려고 준비 중인데 왜 싸게 안 주는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버려야 되는데 그것들도 시간 지나면 버릴 수는 없고 가격이 다운될 거니까 어차피. 예. 그래서 한번 이번 외장하드도 사야 되는데 좋은 기회가 왔는데 가격을 안 떨어뜨려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자,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수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할 수치들. 그래서 가장 기본이 1이에요. 1. 자, 1을 우리가 이게 1이에요. 10의 영승. 10의 영승도 10의 영승을 1을 합니다.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라고 돼요. 1이라고. 계산기 있으니까 눌러보시면 될 거고. 참고로 이거 눌러보시게요. 10의 영승을 하면 계산기로 눌러보시겠습니다. 그럼 이 표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표시로 누르시면 돼요. 10 먼저 누르고 얘 누르고 여기다 다시 누르고. 그럼 계산기 사용법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요.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계속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 10의 영승하니까 1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여기는 뭐 상식적인 선이니까 1의 1000배, 그죠? 그 다음에 1의 100만 배. 즉, 요거의 1000배, 요거의 1000배, 요거의 1000배, 요거의 1000배. 아니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1의 1000배를 키로, 그 다음 1의 1000의 1000배를 우리가 메가, 메가의 1000배가 기가. 이거는 통신에서 많이 썼던 거니까. 기가 단위, 메가 단위, 통신에서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밑에가 있는 되죠. 즉, 1의 1000분의 1배. 우리가 그죠? 미리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밀리미터에서 많이 썼으니까, 밀리미터라든가, 미리그램, 이런 거 있어. 미리세크. 얘는 1000분의 1초. 1000분의 1kg. 아유, 뭐지? 맞나? 갑자기 미리그램. 맞죠? 미리그램? 네. 아닌데. 아, 그래, 잘못했네. 킬로그램이 그냥 그램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 다음 이것도 미리그램.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리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마이크로의 또 1000분의 1이 나노.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게 두 가지긴 한데요. 이 나노까지도 한번. 네. 그래서 미리, 마이크, 나노. 그래서 이 수치들 주로 미리, 마이크로 요 단위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방금 봤지만 우리 계산기 웬만하면 누르면 10의 몇 승 그냥 나오죠. 마이너스 뭐 21승도 그냥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단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들 숙지해 주시고, 이건 그냥 시험 나오는 게 직접 출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단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자핵의 1번, 원자핵의 구성력.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안에 양성자가 있으면 중성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 둘이 잡아당기고 있어요. 잡아당기고 있는데 얘가 도망가거나 들어온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전자다. 자유롭게가 붙어있으니까 자유전자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 다음 주 가장 무거운 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네. 이거 읽어보면 머리 아프니까 이게 핵심이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되죠. 이 구성이. 그러면 여기 이 구성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다 읽어보시면 뭐 1번 같은 경우 양성자의 질량, 중성자의 질량. 3번 볼까요? 원자핵의 질량, 전자의 질량. 당연히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제일 무거운 것은
3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구조가 한번 파악돼야 된다. 이건 물어볼만 해요. 이런 문제는. 왜냐면 전기, 전하를 아느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문제예요. 구성을, 질량 합보다는 구성을 물어본 거죠. 3번, 이거 사실 치사 문제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즉, 양성자가 전자보다 무겁다. 그걸 해주고 싶은 건데 수치화 시킨 것 뿐이고요. 포인트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도 크고요. 실은 덩치도 크고 즉 전자의 덩치가 축구공이다. 그러면 덩치가요. 양성자의 덩치는 축구 경기장이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암 월드컵, 서울에 있는 상암 월드컵 구장의 그 전체가 양성자 사이즈라면 거기에 축구공의 사이즈가 전자, 질량 말고요. 덩어리가, 크기가. 그리고 마찬가지죠. 우리 우리 태양계 지구 학습 다 있고 태양도 있고 그러면 태양이 전체 차지하는 질량이 어떻게 되냐? 전체 태양계에서 99. 다시 잊어먹었다. 하여튼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혼자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98%인가? 하여튼 그런다고. 그 정도로 사이즈다. 4번 계산기 누르면 01 Shift 7번 01 아니 03이죠. 네. Shift 7번 03 누르면 이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별입니다. 이건 당연히 전기량은 우리가 쿨럼이다. 네. 쿨럼이다라고. 6번도 20 전기량이니까 23번 네. Shift 7번 23번 이렇게 해서 이쪽 마무리 짓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